우선은 시작 전에 피부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뭘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활 속 습관 10가지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것만은 하지 네네. 말자. 네. 선생님이 근데 민감 피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민감한 저는 피부셨어요? 사실은 지루 피부염도 있고 정말 화장품 조금만 잘못 쓰면 트러블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제품 선택이라든지 이런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항상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선생님도 조금 생활 습관 많이 개선해서 네네. 많이 이렇게 개선되신 네네. 피부과를 선택하고서 혜택을 네.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제가 하지 않는 습관은 네. 마사지입니다. 왜요?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러한 마사지를 하는 그런 미세한 자극들이 피부에 계속 쌓여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피부가 더 민감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피부는 손으로 건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뭐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어서 피부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악화되실 수도 있고, 이런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피부가 색소 침착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그냥 뭐 셀프 마사지 이런 거는 잘 좀 지향을 한다. 네네. 이런- 얼굴 부위에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크림 바르기. 이거는 왜죠? 눈가는 피지선도 적고 표피도 얇아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히려 고농축, 고기능성 제품을 눈가에 바르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없던 비립종이나 항관종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또 자극이 지속돼서 피부염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더 잔주름도 더 악화되고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군요. 차라리 가볍게 발리는 보습 제품을 좀 더 세심하게 발라주는 것이 피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이크림이라고 하면은 좀 가격대도 있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좀 용량도 무조건 작고. 네, 맞아요. 네.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네네. 고농축된 것들이 더 네, 자극이 될 수 될 있다. 수도 있고. 오, 꿀팁이네요, 선생님.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네네. 볼까요? 네. 다음으로 페이스 오일 사용입니다. 이것도 안 좋을까요? 네, 얼굴에 이제 반짝반짝한 윤광을 내기 위해서, 또 우리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면 오일 사용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피부가 따가워지고 가렵거나 하는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오일이 천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피부 자극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페이스 오일을 사용하고 좁쌀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소정님 네네. 질문 주셨는데 호호바 오일? 네네. 이거는 뭐예요? 호호바 오일은 이제 조조바 오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게 우리 피부 항염 보습 작용을 준다고 해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저 호호바 오일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호호바 오일도 피부가 정말 예민하고 붉고 민감하신 경우는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네, 오일의 그냥 기본적인 밀폐 효과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네. 설명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도 네. 안 좋아요? 네, 사우나 어머?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사우나에서 땀을 흠뻑 빼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도 들고, 그 사우나 증기로 인해서 피부도 굉장히 촉촉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더운 온도에서 장시간 우리가 땀을 빼다 보면 오히려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건조해질 수 있고, 피부 혈관도 확장되면서 염증성 질환이 있던 분들은 그게 악화될 수도 있고,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됐다가 다시 줄어들지 못해서 홍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또 온도가 이제 1도 높아질 때마다 우리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드름 나시거나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악화되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으로 5번째 마스크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네. 왜요? 이건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에 트러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고기능성 마스크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질문 네네.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 그럼 만약에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네네. 마스크팩을 좀 종종 이용하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권고하시는 주기 뭐 네.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뭐 바캉스 이후에 음. 열감이 있거나 할 때 아.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만 평상시에 문제 없었던 제품 위주로 그럼 선생님도 마스크팩은 거의 잘 네, 저는 마스크팩을 안 한 지 거의 한 몇 년 됐는데 아, 진짜요? 네, 피부과 학회에서 이제 좋은 몇만 원짜리 이런 기능성 제품이라고 사용해 보시라고 이제 네. 저한테 주는 것도 집에서 했다가 정말 다음 날에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무리 이렇게 성분이 완벽하고 그런 음. 제품이더라도 피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팩은 뭐예요? 코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부의 피지는 계속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극이 되면 더 피부에서는 많이 형성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극을 줄 때 우리 모공이 상처 조직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넓고 단단한 모공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팩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아예 그건 안 하시는 게 안 좋다.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계속해서 6번째 네. 내용 네. 설명해 입주 주세요. 위에 치약을 묻히는 게 굉장히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이제 유독 그렇군요. 입주위가 거뭇거뭇하고 입 주변에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 치약에는 그 실리카와 같은 연마제도 들어있고 계면활성제도 들어있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불소라든지 방부제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양치할 때 입 주변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그게 이제 사소한 자극이 축적되면서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 피부염이 생기고 착색이 되고 뭐 여드름이 있으신 분은 여드름도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7번째. 우리 화장한 후에 미스트 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화장한 상태에서는 노폐물도 묻어있는 상태에서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피부 안쪽으로 더러운 그런 입자들이 침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고 미스트는 수분 성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뿌린다고 보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미스트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고를 때. 얼굴 전체적으로 분사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네. 피부 그 보습제를 잘 발라줘서 또 계속해서 8번째 네, 설명 여덟 번째로 부탁드릴게요. 쿠션 제품 사용하는 오. 것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쿠션에는 반짝거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폴리머라든지 오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성인 여드름의 거의 주된 원인이기도 그렇군요. 하고 계속 이렇게 더러운 게 묻고 안쪽이 오염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정말 사용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성인 여드름 환자분 중에 쿠션 제품 끊고 나서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많은 분들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